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 순서로 맡은 오세찬 노무사라고 하고요. 저는 타이틀을 이제 당신이 합격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라고 조금 도전적으로 잡았습니다. 항상 저는 좀 명분을 중시하고 근거를 중시하기 때문에 제가 합격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것이고 결국 저의 어떤 결과는 그 이유들에서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개드리고 보통 이제 합격해야 되는 이유 요거에 대해서 제가 5가지 정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요거는 이제 다른 데서 강의할 때 이제 제가 소개하는 건데 저는 공기업에서 한 6년 정도 재직했고 다음 주부로 퇴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노무사로서 활동을 하고 원래는 이제 취업 준비 쪽 콘텐츠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노무사 준비하면서 노무사 수험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험 기간은 한 2년 9개월, 제가 헌동차라고 보통 하죠. 그 정도 됐고 그 기간 동안 이제 직장 병행을 하면서 휴직 없이 이제 지금도 아직까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직장 병행 전략을 많이 설명드리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거의 전업수험생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섞어서 드리고 저는 공기업 취업 준비랑 2021년에 법학 적성 시험 정도 본 시험 수험 경험이 있고 노무사나 이런 법학 전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차는 69점대 그리고 2차는 61점대 해가지고 12월 26일 오늘 제가 최종 발표, 최종 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91등 330명 중에 그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 과목별로 보자면은 일단은 이관 선생님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3기부터 강의를 들어서 0기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들었다면은 요것도 60점 오버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노경 빼고는 그래도 조금 필수 과목들, 선택 과목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무조건 봐야 되는 과목들은 대부분 그래도 좋은 성적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수험 저희가 공부하는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당연히 합격이죠. 그래서 합격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수험생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합격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가 않다. 행동하는 걸 보면은 조금 벗어나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합격이 항상 목표인데 이 합격이라는 이 결과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노력도 있을 것이고 운도 있을 것이고 뭐 강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 합격을 위해서는 저희가 좋은 답안지를 당일날 시험 당일날 생산을 하는 게 목적이고 그렇게 하려면은 답안지를 계속해서 모의고사든 저희가 공부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수험생들은 요거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메타인지를 좀 가동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모든 수험을 설계를 했고 제가 실패한 이유, 성공한 이유 다 이제 여기에 승부를 걸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5가지 정도로 잡았습니다. 제가 합격한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뭐 노무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발표가 나기 전에 무조건 합격이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91등이어서 절대 낮은 점수가 아닌데도 떨어졌다.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고 뭐 김희진 노무사님도 그러실 거고 다 이제 약간 아리까리한 그런 상황에서 합격을 이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한 방식이 무조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5가지 이유 정도는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높은 스탠다드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게 높은 거죠. 저는 직장 병행 수험생이었는데 제가 전업 수험생보다 적게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더 좋은 답안지를 생산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카톡 대화인데 이거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언젠가부터 이제 동료들, 저 스터디원들이 저를 직장인으로 보지 않고 그냥 전업 수험생이랑 똑같이 이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극찬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반응을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왔고 요거는 이제 인사 노무에서 2문자를 딴 건데 저는 당연히 다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 내가 그래도 되게 좀 100%로 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좀 느꼈고요. 이렇게 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문자를 엄청 저는 다 땄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직장인처럼 보이지 않고 누가 봐도 전업수험생 아니면 그 이상을 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높은 스탠다드에 있어서
제가 직장 병행을 하면서 그래도 공부량 기준으로는 거의 최상급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 병행 기준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제 합치면 한 200시간 정도 되거든요. 200시간 정도 되는데 월 200시간 정도는 채우려고 했고 제가 2년 차 때는 4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제가 퍼졌어요. 부상을 당해서 그 수험을 망치긴 했지만 어쨌든 최고 수준의 공부량을 가져가려고 노력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스탠다드가 모의고사 성적으로 이어져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다 저의 실명은 아니지만 닉네임을 밝혔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모의고사가 한 자리 등수 때도 많고 뭐 이강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최고담원도 해봤고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도 좋은 성적을 좀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스탠다드를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뭔가 내가 최고가 되거나 아니면 최상급의 수험생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수험하면서 가장 얻은 게 뭐냐고 한다면은 물론 합격이겠지만 그거 말고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는 제가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유튜브 댓글인데 막 엄청 얘기가 많아요. 내용은 뭐 노무사가 어렵고 뭐 엄청 뭐 계산이 없지만 뭐 해요. 근데 제가 이게 말한 게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 다 더 잘하겠다. 이게 11개월 전이니까 작년에 제가 이제 불합격하고 나서 영상 올린 거거든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더 개선할 수 있는 거에 뭐 포커스 맞추면 되지. 뭐 불평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계속 연습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어, 사실 그 선생님이랑 얘기하다가 나온 건데 제가 이제 그 노무사 수험 노무사 수험판을 처음 들어오면서 딱 관찰했던 게 왜 이렇게 수험생들이 좀 이렇게 나이브하지? 약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학벌 좋은 애들이 그런 말 하더라 이런 식으로 받아쓰셨는데 사실 이게 나약한 거 자체가 나쁜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저희 목표는 합격이었죠. 근데 이게 대부분이 나약한 수험생이라면은 내가 멘탈만 잘 가지면은 거기서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이죠. 누구는 모의고사 불평하고 막 학원 뭐 통학이 길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불평 안 하면 그만큼을 세이브해서 더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약한 수험생들이 많을 수 있지만 저희는 나약해지지 말자라는 의미였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문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일단 불평을 하는 생각을 하죠. 1회독하죠. 그리고 말을 하면서 2회독을 하고 그 말한 거를 내 귀로 다시 들어가면서 3회독을 하게 됩니다. 불평이 3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불평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동료들이 있겠지만 한두 번은 들어주잖아요. 근데 얘가 막 맨날 막 어렵다고 해. 그러면은 솔직히 듣기 싫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결국에는 좋은 나의 동료들이 떠나가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최대한 적게 하고 막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뭐 잔디가 좋다고 생각하라 이런 말이 사실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저도 계속해서 이렇게 불평을 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게 됐고요. 저는 최소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불평하는 습관은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오픈 스탠다드 그리고 이제 불평하지 않는 건 좀 멘탈적인 측면이었다면은 이제 좀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아웃풋 훈련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이제 동영화 훈련이라고 제가 하는 게 있고 왼쪽은 이제 인사 개념을 이렇게 타이핑한 건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수험생분들 10시간 정도씩 하루에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아웃풋 하는 시간 얼마 될까? 제가 봤을 때는 많아도 서너 시간을 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공부의 7, 80%를 이런 식으로 손으로 쓰거나 아니면 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타이핑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까 제 목표는 좋은 답안지를 계속해서 생산하려면 아웃풋을 하지 않고 머릿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답안지에 계속 쓰고 A4 용지에 쓰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안 가려졌는데 이제 2기 이후인 것 같은데 제가 수강률이 0%예요. 왜냐하면 저는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앞선 이런 암기를 다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출퇴근할 때 그 휴대폰으로 이렇게 그 강의 해놓고 블루투스로 차량에서 복습하면서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먼저 듣고 복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내가 답안지를 현출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요 내용이었지? 약간 리마인드 식으로 저는 활용을 했었고요. 이 지금 포스트잇 같은 게 보시면은 저는 강의를 1강부터 60강까지 듣는 게 아니라 강의 노트 같은 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게 있는지
모르는 게 있는지 체크를 해서 모르는 것만 이렇게 해놓고 뭐 하루 만에 뭐 일기를 다 듣는다든지 이것만 들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현출하는데 많이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일회독이라는 거는 일단은 먼저 현출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일단은 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없어요. 손으로 무조건 써요. 그리고 못한 걸 빨간색 칠하고 다시 현출. 이게 저는 일회독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눈으로 본다. 그 뭐 서울대 다니신 분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눈으로는 절대로 본 시험에서 쓸 수가 없다. 실제로 이제 노무사님들 아시겠지만 혹시 한 번이라도 시험 보신 분 거의 다 대부분 생동차신가요? 보신 분 계실 텐데 안 써지지 않아요. 잘 자기 실력만큼.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하드하게 계속해서 현출을 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좀 빠른 해독. 제가 이제 좀 중점을 둔 게 아까 아웃풋이랑 그 아웃풋을 엄청나게 고속으로 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장이니까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다 합쳐도 7시간. 제가 모든 6시에 저는 출근했거든요. 출근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점심에 공부하고 다시 일하고 저녁 11시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해봤자 7시간이에요. 근데 그 7시간을 빠른 속도로 하지 않는다면은 슬렁슬렁 한다면은 저는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날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월인데 지금 12월 말인데 이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쟁노 한 20개 하루에 아침에 그다음에 인사는 의의랑 전략 뭐 1단원 9단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8시에 통화 스터디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시간이 나오는 거는 2시간 40분 이런 식으로 통화 스터디를 했는데 요건 예를 들어서 설날 연휴 이럴 때 있잖아요. 출근 안 하잖아요. 그럴 때 막 그냥 인사 뭐 한 절반 정도 보고 이런 식으로 현출하고 이런 식으로 빠른 회독 속도를 가져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빠른 회독이 좋은 게 뭐냐? 일단은 모의고사를 칠 때 내가 빠르게 회독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모의고사를 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전 경쟁력은 내가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이제 본시험 전날에 1회독을 하셔야 되는데 1회독이 생각보다 안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충분히 이미 5월, 6월부터 여름이 되기 전부터 하루 한 과목 1회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답안지를 쓸 수 있는 데 있어서 실전 경쟁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쨌든 직장인이다 보니까 회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야근이 있을 수도 있고 출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막 하루에 한두 시간도 공부 못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걸 하면은 1시간 만에 뭐 쟁로 한 20개 빠르게 보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빠른 회독 속도가 저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안 됐거든요. 근데 공부를 계속하고 목표를 높게 잡고 높은 스탠다드를 계속 가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렇게 좀 회독 속도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인데 제 생각에는 사람은 결국에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나 그 환경에서도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스터디를 제가 좀 많이 운영을 했는데 답안지 공유하는 스터디가 있었고 한 4명 정도 있었거든요. 4명 시험 봤는데 다 붙었어요. 이번에 다 붙었고 제가 노경 스터디를 했는데 전 노경 못 봤지만 이제 6명 정도 있었는데 4명이 또 붙었어요. 합격률이 이제 엄청 많이 이제 된 거죠. 왜냐하면 원래 시험이 합격률이 한 10% 언더거든요. 한 7, 8% 정도 될 건데 어쨌든 제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 되니까 되게 저는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공부할 때 저는 이제 왼쪽에 이제 같이 동료들 사진 이렇게 올려놓고 공부했었던 게 이제 제가 올려놨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막 노동법도 2등 있고 행정도 1등 있고 약간 어쨌든 제가 잘하는 사람이랑 계속해서 같이 교류하고 있다, 링크되고 있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열품탄대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막 새벽 6시인가 그럴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다른 분이 있고 제가 두 번째거든요. 첫 번째 있으신 분이 이제 제 라이벌인데 이제 이번에 같이 본인은 별로 인정 안 하는데 저는 라이벌로 찍었어요. 왜냐하면 제일 열심히 해서 제가 새벽 5시에 공부 시작했고 제가 6시에 시작했거든요. 직장 병행이고 저랑 이제 학교도 비슷해가지고 라이벌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저보다 잘하는 저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제 곁에 두려고 했고 그래서 저 친구랑 저랑 이번에 같이 돼서 뭐 법인도 같이 구하고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라이벌이 있으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다. 뭐 이렇게 같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상의 라이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3월부터 스터디량은 늘려간다. 300점까지 늘린다. 네, 그렇게 해서 3월이는 300점, 250점, 뭐 전부 다 할 수는 없었겠지만 저는 어쨌든 제가 계속 이런 좋은 동료들과 함께 계속 부스트 하려고 했고 이제 저기 김미지 노무사 같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된다. 같이 하면 더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제 스승님인데 저희 같은 회사에 이제 31기로 붙으신 노무사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스승님한테 항상 저는 제가 뭐 되게 에고가 센 사람이긴 하지만 어떤 공부법에 대해서는 내가 못하는 거는 무조건 다 수용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스승님이 하라는 거는 다 했어요. 다 하고 스승님이 이제는 나를 뛰어넘었다 했을 때 이제 합격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좋은 동료들을 가지시면은 훨씬 더 수험 합격률이 더 높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거는 냉정할 수도 있는데 저는 스터디를 같이 하는 사람이 이제 좀 슬럼프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는 쉬라고 해요. 쉬라고 하고 다른 사람 구해요. 그냥 끝내고 그 사람이나. 그래서 저랑 스터디 하는 사람 중에 관계가 좋은 사람이 많이 없긴 한데 저랑 직접적으로 스터디를 하면은 관계가 좀 안 좋아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해도 된다. 나가셔도 된다. 근데 이제 나랑 같이 할 거면은 잘 해보자. 왜냐면 이게 웃긴 게 이렇게 막 좀 친해지잖아요.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근데 웃긴 게 누군 합격하고 누구 불합격하면은 그냥 이제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합격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려면은 하기 싫으면 쉬셔도 된다. 그리고 저는 항상 직장 다니면서 똑같은 양을 더 많은 양을 했기 때문에 제 앞에서 불평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따라오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4명 중에 4명 붙고 6명 중에 4명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지금 33기 합격생들 중에 지인이 이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약간 좋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 5개를 다 합치면은 높은 스탠다드를 가져서 이제 멘탈적으로는 불평 변명하지 않으면서 좋은 동료들과 함께 빠르게 아웃풋 위주의 훈련법을 가져가면은 저는 합격에 가장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오답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탈락했었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개선하면서 저는 어쨌든 아까처럼 한 91등 정도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면은 더 수험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미 지금 이제 1월이잖아요. 1기 개강이니까 한 200일 정도 남았네요. 200일 뭐 비슷하게 남았을 건데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 목숨 걸어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은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공부법이나 이런 거는 제가 엄청 긴데 조금 시간이 짧아가지고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인사 관리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뭔가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만 뭔가 법학이나 경제학은 조금 더 약간 논리적 연결성이 이제 교재나 선생님 강의만 보고도 충분히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쭉쭉 이어져 가는데 인사 잘하시네. 관리는 네. 뭔가 그 물론 이제 과목의 특성상 그런 거겠죠. 누구나 그런 거겠지만 약간 선생님 성격상 약간 되게 논리적인 이런 연결성 중요하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인사 관리 하셨는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인사관리 공부법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 이제 법학 과목은 그래도 논리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있는데 인사는 어떻게 했는지 질문 주셨는데 뭐 별로 논리 없고요. 일단 저는 강의를 못 들었었어요. 인사는 강의를 못 듣고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강의를 못 들었고 일단은 안 되구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저는 개념을 그러니까 인사를 제가 좀 못 봤어요. 작년에 55점대였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수험 그만해야 되나? 저도 이제 좀 잘 썼다고 좀 쳤다고 생각했는데 55점. 그래서 수험 아닌가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인사 그때 68점, 뭐 66점 맞은 분들을 전부 다 인터뷰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해서 공통점을 좀 찾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세운 가설은 일단 첫 번째는 강사 뭐 이렇게 다 강사분들 이제 다 교재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개념을 엄청 빡세게 외웠어요. 개념을 일단은 외우면은 한 40% 끝났다고 보고 논리적인 연결성은 솔직히 우리 글이 되게 교수님들이 오래 읽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키워드가 있으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개념을 다 외웠다. 그래서 아까 그 2시간 48분 그 통화 스터디가 4일 동안 인사의 모든 개념을 스터디 해보자는 거였어요. 설 연휴 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사실 일본에도 잘 썼다고 생각 안 했는데 61점 상당히 좀 괜찮은 점수거든요. 이번 시험 기준으로는. 그래서 일단 개념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 논리적인 흐름은 어차피 그 해당 실전에서
내가 진짜 논리적으로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저는 최대한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교재별로 문장이 있으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당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답안을 작성할 때도 뭐 선생님 아시겠지만 뭐 양가로 1번 해가지고 한 문장 쓰고 양가로 2번 해가지고 한 문장 쓰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개수를 썼다. 이 키워드의 개수를 쓰고 문장의 개수를 썼다. 그리고 제가 글씨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보기 좋다고 이제 피드백을 막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두 가지 정도 개념이랑 그 넘버링 따가지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흐름하는 거. 사실 뭐 논리는 제가 그렇게 잘 알지 못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점수도 잘 나오고 제가 모의고사 같은 거 봐도 이제 내가 5가지의 특징을 써야 되는데 4문장만 썼어요. 그러면 하나 못 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운트도 빨리 되고 그 부분이 조금 다소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네, 발표하는 건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엄청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열심히 하는 태도를 계속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뭐 제가 한 3년 좀 덜 했어요. 3년 덜 하고 뭐 아주 긴 수험 기간 아니었지만 일단은 전 승부욕이 좀 원래 좀 강한 사람이고 초반에는 승부욕이었어요. 약간 내가 지네? 내가 안 되네? 그걸로 갔는데 중요한 건 2년 차가 넘어서니까 마음으로 안 되더라고요. 뭔가 내가 객기로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게 좀 보였어요. 제가 수험을 하면서 좀 좋은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뭐 노무사님들도 그렇고 뭔가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잘 되면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떨어지면 사실 친해지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붙으면은 이분들이랑 함께 뭔가 뭐 일도 같이 해볼 수 있고 뭐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고 그 부분이 좀 후반부에는 그런 부분이 컸고요. 그리고 제가 워낙 하드하게 공부를 하고 새벽 4시 반부터 막 공부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새벽 6시는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100%를 100%를 찍어보고 내려오는 거 쉽다. 예, 그리고 전업수험생은 솔직히 6시에 일어나서 힘들죠. 근데 저는 이제 어찌 직장인이고 전업이랑 동등한 수준의 답안지를 좀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밖에 솔직히 방법이 없었고 아까 그 저 라이벌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새벽 5시, 제 6시 새벽반. 근데 웃긴 게 휴직을 안 하고 직장 병행으로 붙은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저기랑 저 정도? 뭐 몇 명, 한 5명 언더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부욕 그리고 동료들, 좋은 동료들 하다 보면은 좀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노무사라는 시험을 저는 좀 인생에서 어쨌든 승부잖아요, 저희가. 되게 이게 저도 2번 탈락해봤지만 패배하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예, 그 부분이 굉장히 비참하고 합격을 해보니까 되게 막뭐 뛸 듯이 기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전이랑 다른 고민을 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좀 진보된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저는 서울 올라와서 좀 쉴 때는 뭐 거의 안 쉬었지만 쉴 때는 이렇게 막 사람들 많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막 아, 나도 나중에 이렇게 좋은 데서 일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도 이렇게 리마인드를 한 것 같아요. 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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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공부 방법 한 개만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일단은 지금 연기가 전부 모두 과목 끝난 상태여서 네. 한 번씩은 다 돌려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 나서 현출을 바로 하셨다고 했는데요. 네. 그 책을 보지 않으니까 인사를 점수가 높으셔서 인사가 이 정도면 되게 높은 완전 고득점이잖아요. 그래서 네. 인사 중점적으로 해서 그 파트를 하나 정해서 혹시 먼저 현출을 해보고 그 쟁노랑 쟁노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출을 바로 했나 이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네. 연기 끝나고 나서 네. 현출을 일기 네. 그 들어가면서 바로 공부를 할 건데 네. 현출을 바로 하죠. 바로 했어. 예, 연계도 바로 하죠. 그러니까 저는 0, 1, 2, 3기에 부분이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학원의 프로세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직장 병행. 저는 막 1강에서 30강 듣고 연기 끝나고 방학이고 저한테 방학이 없죠. 뭐 그냥 회사 가는 거니까. 항상 저는 수험의 시작부터 현출이었어요. 그냥 지금 솔직히 한 문장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그냥 지금부터 그냥 오늘 가서 집에 가서 하시면 돼요. 네, 그냥 그거는 뭐 내가 이해를 더 하겠다. 뭐 좀 더 이렇게 뭐 묵혀가지고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한 150일 남았을 때 현출 시작해서 한 100일 남았을 때 답안지 이제 슬 쓰고 한 50일 남았을 때 이제 좀 어려운데 빡센데 하면서 계속해서 본인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항상 수험의 시작이 현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웃풋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뭐 노동법은 하고 인사는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요. 무조건 공부는 현출부터. 예, 지금 그냥 집에 가서 딱 할 수 있게. 네, 개념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아까 뭐 네. 좋은 동료는 어떻게 만나셨는지. 좋은 동료는요. 일단은 그 제가 블로그를 좀 하면서 만나기도 했고 그 일단은 동료를 만나요. 만나고 스터디를 같이 해봐요. 근데 별로다. 그러면은 고생하셨습니다. 네. 기간을 얼마나 드린 거예요? 그냥 한두 번 해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터디를 어떻게 하냐면은 막 오래 쭉 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모듈로 3주 아까 보시면 뭐 이렇게 일주일 돌리잖아요. 그래서 쓱 봐요. 그래서 이러면서 약간 좀 이렇게 보고 아니다 싶으면 왜 일단 못 버텨요. 이 양을 못 버티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못 하겠다 하실 때도 있고 이제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졸업하셨네요 하고 다른 분이랑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별로 남은 사람은 없다 싶습니다. 예, 근데 좋은 동료는 뭐 모르겠어요. 제가 동의 카페 이런 데는 잘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저는 이제 뭐 김신호 원사님도 그렇지만 블로그 보면은 이제 불합격 수기 같은 거 쓰시잖아요. 항상 저는 소수점 탈락한 사람들을 좀 타겟팅을 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지금 현 시점, 현폼 기준으로.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잡을 수 있으면 이 사람이랑 같이 하면은 그래도 합격권에 좀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좀 냉정하죠.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하나 정도 더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두 문자 공유되나요? 두 번째,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 두 문자를 다 따시잖아요. 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문단별로 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불경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막 그 약간 팔만대장경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시험 직 2주 전에 두 문자 약간 이렇게 그 책을 한번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시험 2주 남았는데 그래서 너 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아니래요. 보니까 많긴 한데 제가 두 문자를 공유해달라고 해서 좀 제가 거절을 했던 게 뭐냐면은 두 문자라는 건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하고 따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두 문자를 따는 과정이 되게 오래 안 걸리잖아요. 그냥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니까 본인이 그 외울 수 있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두 문자를 따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좀 많이 땄기 때문에 아마 제 거는 그렇게 좀 쉽진 않을 거다. 네, 근데 뭐 공유는 가능한데 막 정리한 파일은 없고 그냥 책 보면서 이렇게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따로 맞아요. 그거 계속 보시는 거예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특히 인사가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상당한 압박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의고사 칠 때랑 그냥 현출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압박감이 생기는데 그때 문장이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개수로 가야 돼요. 개수로 가야 되는데 두 문자가 일단 있으면 뭐라도 그 시작점부터 쓸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 거 많아요. 개념도 막 많이 따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약간 홀딩된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해를 다 하고 나서 암기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두 문자로 뭔가 결찰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었던 것 같고 당연히 두 문자 전부는 못 외우죠.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좀 리듬감 있게 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 찐막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네. 그러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뭐 많이 하십시오. 네, 많이. 그 특정 그러니까 독학하셨다고 하니까 인사를 네, 그러면 이제 교재를 엄청 힘들게 고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막 아무거나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 하긴 했는데, 농담이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어떤 기준을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썼는데 내가 못 쓰면 타격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고르면 그대로 갔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교재를 봐도 두 문자 이정으로 따서 다 외우면은 합격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개념을 잘 쓰면.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모 강사님의 그 책을 골랐고 3년 동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직장 병행이다 보니까 바꾸면 또 강의를 새로 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하시는 걸로 개념 충실히 외우시고 이러면은 그래도 60점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막 65점 모르겠어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안지 생산은 언제부터 가능하셨어요? 좋은 답안지. 네. 시를 쓰기부터 시작하셨다 하셔가지고 네네. 언제 완벽한 답안이 완성되셨는지 그 궁금해요. 그게 뭐 어쨌든 그 1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생동 때는 솔직히 저도 그 강의 위주로 들으면서 아웃풋을 거의 못 해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났고 2년차 때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 2년차 때 생동 때 어쨌든 인강을 다 듣잖아요. 그거를 기반으로 제가 아웃풋 훈련을 하면서
막바지가 될 때쯤에는 노동 행정은 완성됐고 노경이 좀 이렇게 오히려 파였고 뭐 인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개념 같은 거를 잘 못 쓰니까 아주 감점폭이 커가지고 저는 유예 정도 되면은 그리고 뭐 사실 직장 병행이니까 전업이시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2기 정도 됐을 때는 좀 아까 모의고사 성적 보셨겠지만 제가 계속 압도를 했거든요. 계속 밀어붙이고 모의고사를 잘 보게 되면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은 복습을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다 썼는데 그냥 다음 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잘 못 쓰면은 복습도 엄청 막 그 해야 되고 빨간 줄 막 강의쌤이 막 이만큼 해주는 거 다 읽고 해야 되는데 또 그러면은 그 다음 거 준비할 시간 없으니까 또 못 치고 또 다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 모의고사를 잘 치면은 그럴 일이 없다. 그래서 저는 2기 정도부터는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혼동차라고 네네네, 하잖아요. 네, 그 1차랑 2차 병행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1차도 좀 과투입한 사람들이 많이 붙었다고 이번에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직병이시면 네. 1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한 가지 원칙은 있었어요. 한 달 이상 안 끈다. 왜냐하면은 저는 어쨌든 2차 합격이 목표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보통 1차가 어려워졌으니까 뭐 원래 3월부터 하던 거를 1월까지 당긴다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안 썼지만 합격 수기에는 그랬어요. 기간을 변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변할 수 없을까? 나의 공부 방법이나 그러니까 내가 맞추면 되잖아요. 똑같은 기간에 내가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집중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고 그래서 미리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느 기간 때 1차 비중을 어느 정도 할 건지 그리고 내가 약한 거 민법 같은 거 약하니까 조금 더 미리 전진 배치를 하고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최대한 최적화를 하고 효율화를 해가지고 제가 한 40일 정도 공부하고 1차 전업은 한 3주 정도 그 다음에 휴가는 한 이틀 정도 썼거든요. 그렇게 꽉꽉 했는데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시험장 가서도 와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많이 상처받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 10점 언더, 10점 오버를 해가지고 됐는데 과투입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2차를 뭐 1차 보고 나면 3개월 남는데 굉장히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약간 기간을 너무 늘리는 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대신 좀 더 내가 타이트하게 할 수는 없을까? 내가 잘못한 건 없을까? 약간 그쪽으로 마인드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달 이상 안 봤습니다. 그러면은 요 정도 된 것 같아서 인스타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으니까 해주시고 제가 그 블로그 합격 수기가 한 조회수 한 4,000회 정도 되더라고요. 이미 쓴 게 그래서 그거에 엄청 길어요. 합격 수기가 거의 한 1시간 2시간 읽어야 되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질문 있으시면은 요런 채널로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